슬기로운 금융투자 투리니 이상희입니다. 오늘은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투자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랩 어카운트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신탁 랩 운용부의 김종관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랩 어카운트가 무엇인지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랩 어카운트는 포장하다, 싸다라는 의미의 랩과 계좌라는 뜻의 어카운트가 합쳐진 말인데요. 일명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딱 와닿지는 않는데요. 쉽게 말해 증권사에서 투리니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구성부터 운용, 자문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방식의 상품인데요. 주식, ETF, ELS, 펀드, 파생,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전문가가 대신 운영해주는 방식입니다. 혹시 자문사 70주나 차화정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그게 랩 어카운트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아주 큰 상관이 있는데요. 좀 오래전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2005년 코스피 지수가 120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이때 액티브 펀드 규모가 12조 원 정도였고요. 금융위기 직전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길 당시 1.5조 원을 모았었는데요. 단일 펀드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액티브 펀드 총 규모도 70조 원에 육박했었고요. 당시에 정기예금 금리가 연 5% 정도였는데요. 2년 동안 코스피 지수만 더블 갔으니 다들 펀드 열풍이 불었었죠. 객장에 사람들이 넘쳐나서 줄까지 서고 그 펀드에 가입하려고 했다던데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펀드 광풍이 불었던 시기인데요. 그러고는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연히 펀드 가입 고객들도 엄청난 손실을 봤었죠. 그럼 자문사 70주나 차화종도 수익률이 엉망이었겠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들의 탄생은 금융위기 이후인데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한 펀드의 주식 종목 30개에서 50개 정도를 담는데 주식형 랩 어카운트의 경우엔 일반 펀드와 달리 종목 수를 10개 내외로 가져가는 집중 투자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때 주요 투자 종목들이 바로 자문사 70주, 차화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문사 70주와 차화정의 탄생을 랩 어카운트가 이끌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문사 70주 종목들이었던 LG화학, 기아차, 삼성전기 등은 1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자문형 랩 어카운트 규모가 1조 원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랩 어카운트 전성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규모가 100조를 넘어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랩 어카운트가 생소한데요. 저와 같은 투린이나 일반 고객들은 가입하기 어려운 상품 아닌가요? 네, 2000년 초반에는 지금 사모펀드와 같이 가입 금액이나 여러 가지 허들이 높았었는데요. 지금은 최소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수준으로 많이 낮아진 상태라 투리니도 지금 바로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하이투자증권에서 취급하는 랩 어카운트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크게 주식형, 채권 MMW형, 펀드형, 맞춤형, 혼합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은 혼합형 중에서 대우사랑 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지역사랑 상품으로 하이 대구사랑 자산배분 랩, 하이 대구사랑 혼합형 랩 두 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상품에 가입하여 수익도 얻고 또 지역도 돌 수 있는 좋은 상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수수료의 일부를 지역단체에 기부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상품의 특징이지만 그보다 금융상품인 만큼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요즘처럼 은행이자나 채권 금리는 너무 낮고 주식은 동학개미혁명에 의해서 오른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는 건가요? 네, 이번에 출시된 대구사랑 랩은 자산배분형 랩 어카운트로 혼합형 랩이 자산배분 랩에 비해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낮다는 차 외에는 기본적인 운영 전략은 같습니다. 자산배분형이요? 자산배분형이면 자산을 여기저기 배분하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산배분형 랩은 말 그대로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리츠 등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요새처럼 주식시장이 이렇게나 좋을 때는 단지 주식으로만 운용하는 게 좋지 않나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세장에서는 주식을 하는 게 수익이 좋겠지만 주식시장의 추세가 꺾인다면 손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위험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과 위험은 비례합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을 해서 장기로 투자하게 되면 위험은 줄이면서 수익은 줄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와, 위험은 줄어드는데 수익은 안 준다고요? 그럼 자산 배분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산 배분 전략은 포트폴리오 내 자산을 일정 비율로 배분할 경우 주식이나 채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위험 또는 더 높은 수익을 갖는 특성을 갖습니다. 안전자산인 채권,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 비율을 7대3, 6대4, 5대5 등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 배분한 후 일정 주기, 즉 매월, 매분기, 매년마다 최초 비율로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럼 제가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자산 배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전략은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예전보다 투자 대상 자산이 금, 은, 구리, 원유,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해지고 있고 채권도 장기채권, 중기채권, 단기채권, 주식도 성장주, 가치주 등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위험 성향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전문가들이 적절한 자산으로 배분하여 운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편입자산 및 비중에 따라 크게 5개 전략의 수익 및 위험 관련 수치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연평균 수익률 6.92%, 변동성은 15.5%입니다. 그런데 대구사랑랩의 투자 전략인 오레더 전략은 수익은 7.04%, S&P 500에 비해 높으나 위험 수치인 변동성은 8.95%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건 미국 시장에서 얻은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리하신데요? 미국과 우리나라 금융상품 시장이 동일하지 않은데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 팩트체크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 나온 수치는 실제 운용 경과는 아니고 시뮬레이션 결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산인 채권의 40%, 위험자산의 60% 배분을 한 후 위험자산에서 주식은 30%, 대체자산인 골드, 달러, 리츠 ETF에 각각 10%씩 투자한 결과입니다. 2013년부터 약 7년간 분석한 자료인데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지수 ETF는 총 30.96% 수익을 얻었는데 우리 포트폴리오는 48.89%의 수익을 얻었고요. 위험지표인 변동성은 0.96%에서 0.49%로 약 50%가량 줄어들었고 최대 손실폭인 MDD라는 지표는 마이너스 38.06%에서 마이너스 13.2%로 60% 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자산 배분 전략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 제 주변 친구들은 주식 투자를 위해 계좌 개설을 하러 가기 바쁜데요. 저는 자산 배분 랩에 가입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 저 혼자만 알고 싶지만 그래도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게 좋겠죠? 오늘은 랩 어카운트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오늘도 투린이는 레벨업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